제가 그렇게 시장님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다. 보이는 사람 예, 구했어요. 좀 예쁜 아가씨들이 막 뭐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거기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시장보다 더 잘하네. 그러니까 앞에서 다 알려주신다고?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원순씨. 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원순씨 첫 진행을 맡은 정영진입니다. 자, 응답하라 원순씨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아마 딱 오실 겁니다. 자, 우리 서울 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원순씨. 응답 계신가요? 시장님? 여기 시장 나왔습니다. 오바. 네. 자, 이런 그 어설픈 준비들, 정말 2회부터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인사말 좀 해주시죠.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보고 응답하라고 물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응답 잘하겠습니다. 네. 응답하실 거죠?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삼은 주제는요. 바로 대형마트 그리고 SSM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요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명절 때 오히려 정말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이 재래시장이 평소에도 어려웠는데 이런 추석을 앞두고서 잘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럼요. 불티나듯이 좀 팔아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정말 요새 이 SSM 규제니 또 재래시장 또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게 서울시장으로서도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 그걸 좀 제대로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 하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시장님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다. 왜 이런 사람 구했어요? 제가 재미없으면 바로 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형마트 SSM 규제. 근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 나온 뉴스도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보니까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원래 쉬어야 되잖아요. 일요일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1, 3주, 2, 4주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일단 그 배경, 그러니까 왜 쉬게 했는지. 이 배경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휴무를 하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각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조례에서 정하는 이런 휴무의 절차나 내용 중에 일부가 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 가게 됐죠. 그렇죠. 대형유통마트들이 소송을 걸은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전체 영업 제한을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다시 그게 풀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형유통마트들이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전면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아주 절차상의 일부만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재개정해가지고 다시 지금 휴무를 시키려고 하고. 일단 구청들은 그러면 쉬는 거에 대해서, 휴무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합의를 좀 보신 건가요? 우선 법률에 그런 근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재래시장, 또 골목상권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느 구청장이 그런 거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좀 몇 주 쉬다가 쉰다는 뉴스가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제 영업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언제까지 지금 영업이 중단됐었다가 다시 재개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구청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걸 제정 안 한 데도 있고, 근데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이제 강동 송파구였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 대형마트가 문제 제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6월 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례를 재개정해서 8월부터 이미 이제 영업 재개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다시 휴무하도록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은 좀 어렵겠네요? 네, 추석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추석이 대목인데. 글쎄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점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장사 하루 이틀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우리가 해서 그쵸. 우리 그 재래시장 뭐 상인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올해 말고 뭐 내년도 있고 또 후년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순수하게 보자면 꼭 이거 의무 휴업을 해야 되는 거냐,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불만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만 돈을 다 벌고 상대는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고 그러면 아마 그 사회가 오래 지속되지가 않죠.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이나 골목 상권이 워낙 많고 또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이 대형 유통 이 상가에서는 조금 그런 걸 좀 배려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소비자들도 같은 물건이라면 이왕이면 좀 골목 상권 재래시장에서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물론 이제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린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일요일에 난 안 그래도 월화수목금 일하고 이제 겨우 토요일이나 한번 이제 마트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마저 맞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의무 휴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뭐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건 또 어떤 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의무 휴업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그 사업체 중에 거의 60%가 자영업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뭐 재래시장들이 계속 지금 문을 닫고 뭐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를 잃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다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이 그걸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요새 상생 이런 거 하죠.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생하려면 이 힘든 분들을 함께 어떻게든 끌어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럼 뭐 이런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 이런 살벌한 용어로 그냥 다 해버리면 정말 동네 경제, 이 서민 경제가 완전히 다 죽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장을 가려고 하니 불편하더라. 사실 마트 가도 편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뭐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물건 사기도 편하고 고르기도 편하고. 그렇죠. 뭐 한꺼번에 또 사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편한데 그 불편을 감내하란 말이냐? 근데 사실 조금 생각만 바꾸시면요. 우리 정 선생님 조금 생각 좀 바꾸세요. 아니,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골목 상권이나 재래시장이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좀 산책하는 겸 애들 손잡고 가면 그것도 재미도 있거든요. 아니, 교육도 돼요, 그게. 아니, 그럼요.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가서 뭐 에어컨 빵빵 나오고 뭐 좀 예쁜 아가씨들이 막 뭐 선전하고 뭐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거기가. 그냥 몇 번 가봤는데. 그래요? 아니, 그럴지는 몰라도 사람 사는 맛이 이 재래시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흥정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무슨 뭐 저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사실 배려하시면 동네 경제, 마을, 골목 경제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 혹시 그 아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실업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 대형마트 같은데 취업하면 안 되나요? 그거 고용 효과도 또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이나 이 골목 상가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자, 그럼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의 뭐 이 대형마트들, SSM들이 골목골목 들어오면서 거의 뭐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건 이제 어쨌든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면 혹시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외국의 경우에도 제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도. 가보신 건 아니죠? 뭐 제가 다 갔죠. 갔는데 아니 다 주로 뭐 전 세계를 아마 가장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일걸요. 그러구나. 제 돈
드리고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입지를 제한한다든지 시내 어느 쪽에는 그쵸. 못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재래시장이 있는 그 지역 인근 지역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그 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외곽에 이런 대형 이 슈퍼마켓들이 있으면 도심이 붕괴되잖아요. 그죠?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규정도 있고 또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또 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에는 팔지 못하도록 휴무하도록. 예를 들면 일요일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날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휴무하고 그러니까 이런 동네 상가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시장님처럼은 아니지만 몇 군데 이제 좀 다녀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우리나 뭐 유럽과 또 다른 이제 시장 문화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마트 같은 게 워낙 이제 많이 형성이 좀 돼 있고요. 그리스 같은 데는 그 재래시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잘 발달이 돼 있고 프랑스도 그 루아이에법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대형마트 같은 게 어디 도심에 들어오려면 몇 킬로, 그러니까 도심 몇 킬로 이내는 뭐 아예 입지 자체가 안 된다든지. 아니 근데 시장보다 더 잘하네. 네? 이 정도 공부하고 오셨어야 돼요. 이제 시장 나가려고 준비를 좀 했나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의무 휴업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뭐 외국 사례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보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거는 같고 다만 이제 대형마트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게 좀 문제인데 말 듣게 할 방법이 좀 있나요? 아이고, 제가 있으면 뭐 진작했죠. 그러니까 뭐 법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뭡니까 한 달에 2번. 그렇죠. 휴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생겨나서 그런 근거가 생겼는데 사실은 지금 코스트코인가요? 코스트코.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그동안 영업 제한 규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는데 국내 규정을 무시한 채 의무 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있다. 2012년 9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 거기는 배짱영업했어요. 스스로 말하자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영업을 강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과태료를 매기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중랑구인가요? 어딘가에는 과태료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태료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큰 벌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법률을 바꿔서 좀 강제력 있게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떤 마트들 보니까 이게 의무 휴업일 바로 전날에는 막 폭탄 세일 뭐 이런 것도 해갖고 사람들도 일부러 끌어오는 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뭐 물론 이제 규제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좀 의식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도단 흐름 앞에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게 됐죠. 말하자면 사실 뭐 돈이면 만능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이런 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상속도 하고 뭐 너무 그냥 문어발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무슨 구멍가게까지도 지금 다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감이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새누리당, 민주당 뭐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재벌개혁, 뭐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자초해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말 상생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고민하다 보면 좋은 그런 방안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강제당하기보다 스스로 좀 알아서 하는 이런 게 생기면 좋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업도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SSM도 대형 유통 마트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대동의 측면에서 함께하는 이런 것 좀 스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생으로 대동단결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응답하라 원순씨를 듣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게 공멸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갔을 때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컨대 어떤 저수지나 호수에 예. 거기 뭐 큰 무슨 고기, 뭐 가물치 많은 놈도 살고, 가보면 뭐 붕어도 살고, 예. 또 그 뭡니까 작은 뭐 새우 같은 것도 살고, 뭐. 그리고 그 수초도 있고, 예. 플랑크톤도 그래서 살고, 다 이게 하나의 유기체,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큰 놈이 작은 놈 다 잡아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 큰 놈이 뭘 먹고 사나요? 큰 놈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 미국 대공황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셔야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겹지 않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그동안 지겹다니. 지금 목소리가 좀 지루해요. 예. 들으실 때. 아, 제가 이게 참. 예. 하여튼 뭐, 금방 그리고. 고칠 수가 있나요, 이거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코스트코 문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가 그 홈플러스 그 월드컵 망원점, 이 동네. 예, 예. 이 동네도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동네. 갔다 오셨잖아요. 네, 한 2차례 갔습니다. 근데 이제, 홈플러스가 이미 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안에. 그렇죠. 크게 하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이라고 하는 게. 네. 이미 이제 2개가 있죠. 같은 동네잖아요. 근데, 예. 거의 뭐 반경 몇 킬로 아니고 있죠. 예. 또 하나 합정점을 이번에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던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은 거의 초토화된다는 그런 불만들을 이분들이 갖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농성도 하고 그동안 뭐 이 굉장한 아무튼 항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서울시로서도 이 점은 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홈플러스게 네. 상생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고요. 또 중소기업청에도 우리가 사업조정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적극 좀 행사해서 뭔가 주체를 좀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다음으로 대형마트 또 이 품목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이제 품목을 또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2012년 8월 30일 서울시는 현재 소주, 막걸리 등을 포함한 주류와 담배, 종량제 봉투, 아이스크림, 건전지, 콩나물, 전구 등 50여 종을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주식경제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품목 제한은 더더구나 소비자 불편을 더더구나 초래한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의무 휴업을 이렇게 실시를 해보니까 잠깐 그 휴업 기간을 좀 피하려고 그 전날 아주 뭐 대량 세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소비자들도 그걸 그때 그냥 왕창 사간다든지 이러는 바람에 그 의무 휴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무 휴업의 효과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품목 제한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품목 제한은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한 3가지 품목이 딱 될 것 같아요. 이 커피 믹스, 라면, 그다음에 생수. 요 정도면 어떨까?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대형마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이요. 가장 많은 양이 그게죠. 커피 믹스예요. 제가 몰랐는데. 그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생수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3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근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직 그 품목은 결정한 바가 없고 다만 이제 담배라든지 또는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래서 골목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왜냐면 소비자들로서도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드릴 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대형 유통마트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소비자도 함께 보호하면서 골목 상권도 보호하는 저희들은 뭐 2가지 요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역시 뭐 시민분들이 많이 또 의견을 주시는 게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좀 그럼요.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실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아주 꼼꼼 원순이라고 모르시나 본데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까 휴일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외국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품목 제한도 혹시 외국 사례가 있나요?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는 담배는 못 팔았어요. 미국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품과 비과세 상품의 경우에 전체 15%를 말하자면 할애하지 못하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놓은 제 매장에 100평이면 15평 이상은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과 비도심 이렇게 나눠서 상품 목록을 아예 딱 분류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산품 중에 어떤 제품들은 팔아도, 그러니까 도심은 도심 안에서는 팔 수 할 수 있으나 있고, 도심 벗어나면 못 팔고. 반다든지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뭐 그야말로 같이 함께 먹고 살자 이런 것이죠. 함께 먹고 살자. 네. 참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함께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좀 충돌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너무 그동안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살고 상대는 죽어도 좋다. 이런 극단적인 사실 생존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 불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그야말로 상생한 정권사예요. 네. 지금 저쪽 강북에 가면 수유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수유동, 예. 오래된 전통시장인데 거기 SSM이 들어왔어요.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로 윈윈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근데 물건을 이렇게 사거나 주문을 하면 네. 배달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마트에서 산 제품이랑 시장에서 산 제품을 같이 그렇죠. 배송을 해준다. 그 인근에 서로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같이 함께 모아서 배달을 해주니까 양쪽이 다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 온 분들이 시장도 보고 마트도 가고. 그러거나 뭐 주문도 할 수 있고. 아, 사실 시장에 가서 좀 불편한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봉지 들고 이렇게 또 맞아요. 그 예. 검은 봉투. 예. 그게 좀 많이 불편했는데 예. 집에까지 배달을 같이 해주니까 그 말하자면 배달 유통 시스템이 해결된 거죠. 어쨌든 그런 모델을 물론 이제 수요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아주 그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거의 수요시장은 안 가봤는데 그 수요시장이랑 아마 마트가 아마 거의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 다른 경우는 사실 이 마트랑 이 제일의 전통시장이 붙어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예. 골목 상권으로 대형유통마트가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영업권이 서로 다르면 사실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사실은 뭐 이 반경 뭐 1km 안에 들어와 있다든지 지금 제한이 얼마죠? 700m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00m면 뭐 얼마든지 그런 배달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죠.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잠깐 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님이 방금 이게 혼잣말처럼 물어보셨잖아요. 자, 앞에 있는 비서진들한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반경 몇 미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앞에서 이렇게 저 아니 이게 선사인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 요새 제가 기억력이 자꾸 그래져가지고요. 그런데 아마 맞을 겁니다. 700m. 네. 하여튼 그 틀렸으면 나중에 자막으로 좀 내보내주세요. 예, 저희가 뭐 다행히 오늘 방송은 또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그 대형마트와 이 재래시장의 어떤 그 둘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만은 아니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서울시 혹은 뭐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유통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점들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상생의 어떤 한 모델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겠죠. 이런 뭐 딴 모델도 아마 분명히 계획을 또 하고 계실 거고 개발을 안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 눈치가 지금 보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규제하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 재래상권은 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제가 사실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시장 되기 전부터 해왔다니까요. 그때부터 빠지신 거잖아요, 머리는. 내 머리 흰머리 풋. 아니, 왜냐면 이렇게 이제 외국 이렇게 가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동경에 그게 무슨 재래시장이더라? 그쪽에 가면요. 노인들, 어르신들 전문 상품으로, 전문 재래시장으로 바꿨더라고요. 특화된 재래시장. 그렇죠. 왜냐면 우선 쓰가모 재래시장이라는 이거 봐요. 이거 앞에서 다 알려주신다고?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 CUC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런다고 제가 그걸 들을 수 있나요? 쓰가모 전통시장. 그걸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이 재래시장으로 가는 지하철 그 에스컬레이터가 천천히 움직여요. 왜냐면 어르신들, 이게 갑자기 빨리 움직이면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간 시장 곳곳에 벤치들이 있습니다.
키웠다 가시라고. 예.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이 주로 이제 뭐 예컨대 빨간 색깔 네일. 예? 아, 일본도 빨간색. 일본도 그런가 봐요. 제가 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예. 이 빨간 네일은 예. 이 동양권 전통인 걸로. 다른 나라를 모르겠는데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제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특화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 굉장히 그 가게 하나하나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형 유통마트에서 파는 거를 네. 꼭 같이 와서 팔면 이게 가격 경쟁 뭐 여러 환경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경쟁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좀 전문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네. 저런 게 있습니다. 아까 왜 저기 배달하는 시스템도 있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물품을 이게 이제 소매에서 사와갖고 이익을 별로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매로 사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런 뭐랄까, 이 물품을 공동으로 사는 거? 아니요. 공동 구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그거 공동 창고라든지, 물류센터.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영세한 슈퍼마켓을 위해서 네. 서울시가 큰 대형 물류 창고를 2개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예, 강남 쪽은 지금 이미 아마 슈퍼마켓 연합회가 네. 그 위탁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이제 인프라라 그럴까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물품을 네.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그럼요. 머리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어쨌든 노력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떤 뭐 서울시의 혹은 뭐 정부의 뭐 도움 혹은 뭐 상대방에 대한 규제 이런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인분들도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은 좀 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쪽 강북에 가면요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도깨비 시장. 거기 제가 가서 또 인터뷰를 옛날에 시장 되기 전에. 도깨비를 파나요? 네, 도깨비처럼 재밌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대형유통마트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요. 왜냐면 뭐 세일도 하고 또 재미난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상대적으로 다들 침체되어 있는데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딴 지역에서도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수원에 뭐 먹골시장이라든지 지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마을 안에 방송국도 있어요. 시장 내 손님들한테 뭐 음악도 들려주고 뭐 시장 사연도 틀어주고.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지금 통인시장도 이렇게 예술시장으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아주 잘 꾸며가지고요. 시장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런 이제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좀 이제 가격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정찰제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라든지 좀 제도적으로 상인회가 조금 더 노력하면 뭐 저는 꼭 대형 유통마트하고 경쟁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하라. 원순 씨.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과연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두고 이제 찬반 의견들도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좀 조사를 했거든요. 자, 먼저 시장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골뱅이하고 부위 천사 부위. 이분은 천사임이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뿌잉뿌잉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가요? 뿌잉뿌잉 천사님. 뿌잉뿌잉 천사님. 이분 의견이요. 대형마트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시중의 돈이 몇 명의 거부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돈의 권력자 몇 명을 위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신 중소마트가 번성하면 중산층 두께가 두꺼워져 시중의 돈의 회전이 좋아진다. 이분은 의무 휴업에 오히려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일종의 빨대 효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있는 마트 하나 생기면 그 동네의 돈을 쭉 빨아갖고 서울에 뭐 예를 들면 본점 이렇게 다 몰린다든지 뭐 이런 걸 아마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 시장님이 올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기
뿌잉뿌잉 천사님.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죠. 다음날 9월 12일에 올라온 BAAIDL 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 왜 심야 시간 대형마트 영업은 막아버린 겁니까? 제가 시장 근처를 자주 못 가서 모르는데 새벽 2시에 재래시장 가면 뭘 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정말 엄청난 시간을 일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쉴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밤늦게라도 어떻게 가서 좀 사보려고 했더니 뭐 재래시장은 당연히 이제 문을 닫았을 테고, 그 전에 이제 뭐 대형 마트들이 가끔 뭐 밤샘 영업도 했었으니까 아마 그런 걸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규제가 그래서 조금 달갑지만은 않다,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점은 있는데 사실은 또 이제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사실 골목시장, 왜 재래시장 골목시장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래시장은 이렇게 함께 어쨌든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이제 골목을 따라서 쭉 있는 그럼 골목시장에도 사실 늦게까지 하는 데가 상당히 있죠. 예. 사실 대형마트 가서 저는 늘 느끼는 건데, 거기 가서 사오면 창고 비용을 내가 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한 가구당 사람 수는 점점, 가족 수는 줄어드는데 냉장고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유통비용, 사실 이제 유통업체들이 부담했었던 혹은 뭐 해야 될 비용들을 우리 개인들이 다 이렇게 냉장고에 쌓아두면서 결국 이제 있는 건 다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다 버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필요 없이 이제 좀 많이 사고, 이런 좀 문제도 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좀 과소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경향도 있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정말 기후 변화의 시대에 이 자원의 낭비 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알뜰한 골목 상권 재래시장 좀 이용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렇게 시장님이랑 죽이 잘 맞으면 안 되는데, 다시 이제 생각을 다시 좀 잘 정신을 차리고, 다음 사연 하나 또 읽어주시죠. 리대근 씨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구멍 가게를 이용해봤더니 동네 마트에선 1,750원 하던 맥주가 여기는 2,000원. 대형마트는 얼마지?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런 거 소개해 주실 때는 성대모사 좀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 이대근님이시잖아요. 맥주가 얼마? 뭐 이런 거 이제 해주시는 거죠. 이대근님 성대모사. 그러면 지금 뭐 시장하고 있겠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문제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아마 여기는 많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얘기랑도 좀 연관이 되는 건데, 그 맥주를 사실 물론 이제 동네 앞에서 사면 2,000원이고 뭐 어디서 사면 1,750원이고 마트 가면 뭐 1,500원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병만 있으면 될 걸 마트 가면 꼭 5병, 6병 뭐 한 박스 이렇게 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필요한 만큼만 요 앞에 가서 사면 그게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꼭 대형 유통마트 뭐 대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쪽에서도 사실 노력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같은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시민들의 역할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우리 뭐 요새는 함께 이렇게 살자, 그렇죠. 함께 잘 살자, 안 그래도 애도 별로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뭐 요새 뭐 기부 문화가 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부러 기부 안 해도 이wan 같은 물건을 여기 가서 좀 사시면 되죠. 그래서 서울시가 아까 사실 제가 말씀 다 못 드렸는데요. 말 다 해도 되나요? 재미있는가 들어봐서요. 아니 사실 우리 서울시가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을 이제 대형 유통마트는 잘 돼 있는데, 이 골목 상권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게 또 뭐 땅이 필요하고 이게 몇백억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해드려도 토요일, 일요일 근데 좀 한가할 때는 이 거리의 한 부분을 주차를 단속을 안 하고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한 차선을 갓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차 갖다 놓고 재래시장 장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품권. 이거 갑자기 생각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요. 오늘 밤새 화를 내지 마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상품권을 또 널리 이렇게 홍보해서 재래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따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럼요. 예. 화폐이긴 한데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거. 재래시장에 가서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뭐 대기업들도 사실 선물을 할 때나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을 줄 때 보너스 일부를 그런 걸로 주시면 자동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널리 이왕 선물 주실 때는 재래시장 이용권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생각이 많이 났는데 잊어버렸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이 혹시 또 있으면요, 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응답하라. 원순 씨.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순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스피드 직문직답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일단 그 이제 주요 이슈 하나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제가 된 이슈들이 여러 개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이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무상보육료 싸우셨죠 이번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무근이며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2년 9월 13일자 경향신문. 왜 싸우셨어요? 싸울 수밖에요. 네. 아니, 왜냐면, 사실 뭐,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정책은 이제 작년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짜놓고 이미 다 통과되고 결정돼 있는데, 뒤늦게서, 가로를 깨서야 뭐, 중앙정부하고 국회가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하라고. 근데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라면야, 저희들이야 뭐 행정력을 도와드릴 수는 있으나 따르면 되죠. 근데 이걸 지방정부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도시는 5대5인데 서울은 8대2로 8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2밖에 부담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다 부담하고. 그때 뭐 보도 잠깐 나오기는 뭐 또 합의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맨 처음에 나왔단 말이죠.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저질른 일이니까 책임을 져라. 이번 것만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시 지금 어렵잖아요. 서울시도 어렵고 그럼요. 채무가 지금 뭐 하루 보면 제가 자고 나면 21억 나갑니다. 그러니 부담하고 싶어도 못해요. 많이 줄이셨는데 아직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걸 어떻게 1년 만에 금방 다 줄이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계속해서 정부의 요청을? 아니, 정부한테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사실 국회에서 이걸 또 막 법을 통과시킨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구성된 새로운 국회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는 이건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라. 이런 결의도 하셨고요. 국회가 결의하면 그것 좀 따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 결의가 나오면 그럼 뭐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대형마트 SSM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 했었나요? 뭐 무상보육료 얘기도 좀 했었었고. 어쨌든 이제 끝날 시간은 거의 됐고, 혹시 뭐 못하신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첫 회 소감 뭐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이제 임대주택 이렇게 나가서 참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 전문가인 저희들보다 또 함께 나갔던 그런 뭐 임대주택 전문가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을 내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현장에서 뭐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삶으로 부닥끼면서 배운 지혜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주택실이나 SH공사에서만 줄여왔거든요. 근데 이게 복제 문제이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을 예컨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을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문제죠. 또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이렇게 공동체를 또 만드는 일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논의한 그 대형 유통마트 SSM의 경우더라도요. 이게 저는 단순히 그 경제만의 또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지역의 문제고 아까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고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서울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 칸막이 행정 이런 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시국장님들이 함께 나가서 그 임대주택 보면서 참 많은 걸 우리가 배웠고 함께 아마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칸막이 행정이 아주 많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하자 뭐 이제 연락이 온 다음에 원고를 한번 받아보는데 무려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무슨 허가를 무슨 내용을 뭐 들어야 되고 뭐 이거 뭐 단어 하나 이거 다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 하시면 다음에 잘릴 텐데. 그러니까 뭐 미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래 바람직하게 방송한 것 같고 어쨌든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또 다운로드 많이 또 해주시면 혹시 또 합니까 이후에 또 저를 또 사랑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그렇죠. 파일럿 방송이죠. 예. 근데 이걸 두 번째 하냐 마냐는 얼마나 다운이 이루어지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수. 자, 시민분들과 함께한 그리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한 응답하라 원수씨 첫 회였습니다. 자,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 자, 응답하라 응답하라 원순씨.